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핵심은 가양 이제 그 강윤형 정신과 전문의, 강윤형 여사, 원희룡 그 제주지사를 하셨던 분의 부인이시죠. 이분이 또 이제 마침 이제 또 정신과 전문이란 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이고 이제 저랑 이제 동시대인, 우리가 동시대인이라 그러면 같은 무슨 뭐 중세시대나 원시시대 또는 미래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대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활동 시기는 20세기 말 1900년대지만은 또 계속 지금 2000년대 초 21세기 초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전 세계가 함께 다 이렇게 살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것이겠죠. 오늘 단독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제가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진행 상황을 타진해 보고 지금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 강윤형 정신과 전문의가 진짜로 어떤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합쳐져 있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과가 나중에 분리되긴 했지만은 기존부터 있었던 신경정신의학회가 따로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신경과가 아니라 신경정신의학회, 그냥 정신의학회가 아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신경과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 계시고요. 따로 시험을 봐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신과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정도 나이 때는 대부분, 정신과 보드라 그러죠. 정신과 전문의 자격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떤 학회, 변호사도 학회가 있지만 변호사는 이제 어떤 자체 법률적인 좀 다르잖아요. 의사하고는 다르게 어떤 법률적인 것을 직접 다루던 분들, 검사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고 바로 변호사 출신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틀리죠. 저희가 무슨 뭐 남을 갖다 처벌하거나 무슨 변호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령 무슨 물리학 협회라든지 무슨 협회라든지 무슨 미술 협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의사 협회도 상부 조직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부 조직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 조직의 상층성을 떠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바로 정신과 의사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되면은 이제 신경의학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 때는 이제 준회원 상태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사 면허.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의사 면허죠.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면허증이 바로 의사 면허증입니다. 의사 면허증이고 특이하게도 전문의증은 면허증이라고 안 부르고 전문의 자격증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의 자격증으로. 그리고 의사로서 의사협회에 포함되어 있고 정신과 의사로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학회의
어떠한 법률적인 영역이 어디까지냐, 또는 이제 어떤 의사협회의 법률적인 위치가 어디까지냐는 상당히 그 법률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대책이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상황, 대외적인 활동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면허증과 자격증,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을 내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고발을 해요. 즉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전문의 자격을 박탈해달라, 또는 의사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주문을 하게 돼 있는 거지, 무슨 학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바로 이 동영상 전에 어떤 기초 공부라고 해서 제가 조국이를 3,500명 현역 활동하고 있는 약 3,500명의 정신과 전문의 중에서 특별히 진단을 잘한다고 해서 국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약 147명의 정신과 전문들이 차출돼서 2차 진단, 2017년도에 바뀐 정신보건 증진법에 따른 2차 진단, 의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의사가 하는 진단에 국가 공무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종의 징용이죠. 징용 맞아요. 사출당해서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국가를 돕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도로 3,500명 중에서 147명에 포함된다면은 진단하는 기술이나 능력, 그 사람의 판단력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얘기겠죠. 모르겠어요. 원효령 지사의 부인인 이 강윤영 여사님도 저처럼 어떤 진단 전문의를 맡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죠. 요게 이제 거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잡질 않아요. 거꾸로 나오더라도 거꾸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for Diagnosis로 되어 있고, 지정 진료, 지정 진단 의료 기관의 전문의 매체를 딱 괜찮은 겁니다. 하나 FBI 요원 같은 생각이 들지요. 다른 병원에 가서 그 환자가 적합하게 입원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직업입니다. 그러한 이제 특별한 정신과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렇게나 이제 뭐 얘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마음껏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전문가인, 정신의 전문가인 정신과 전문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직접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그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주장을 자꾸 하는데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게, 사실은 자기가 직접 대면한 환자에 대해서 밖에다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지금 완전히 모순이 되고 있죠. 카메라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모순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골드워터 규칙하고 타라소프. 골드워터 규칙은 어떤 공인이나 이제 유명한 사람, 세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함부로 보지 않고서는, 아니면
보더라도 함부로 평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미국 같은 사회는 진짜 정신과 의사에 대한 존경심과 어떤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 APA 정신과 협회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제 어떤 금지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1973년도에 조항이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 반면에 이제 타로소프라는 것은 위험을 인지한 사람은 밝혀야 된다. 양심상 밝혀야 된다. 그렇죠? 밝혀야 되는데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위험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걸 밝히느냐 마느냐는 이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에 속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령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밝혔다간 큰일 나고 가정 폭력 같은 것도 정신과 전문의가 잘못 이걸 얘기를 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그냥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상담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찰이나 의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런 능력과 그런 법적인 보호를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그런 법률도 생겨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저런 법률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윤영 여사가 이제 어떤 방어를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말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는 주로 나오는 얘기가 제가 전 프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진단명이 아니라는 거. 국제질병분류 체계 ICD 그 다음에 이제 DSM, 그러니까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 전문 진단 책자에 진단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것은 진단을 한 게 아님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돼 있고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양반이 그 음식 블로그인가 먹는 거 블로그 하시는 황교익이라는 양반이 조금 더 잘못했어요. 그 양반이 오히려 이 강인영 여사한테 대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교익 씨가 뭐라 했느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함부로 하게 돼요. 저 사람, 저 의사 면허증 박탈해야 된다. 구속하라, 잡아가라까지는 좋아요. 아니, 의사가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싸움 나서 사람 때리거나, 이렇게 교통사고를 크게 내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연루됐을 땐 당연히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사람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구속 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면허나 자격증까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저 사람 면허를 박탈하라 하는 얘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황교익 씨 특별히 이번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더 이상 떠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할 얘기는 무엇이냐 하니 지금 방어를 비슷하게 제가 옛날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인지 몰랐죠. 저는 그 전에 이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잖아요. 선출직이 아니라 국가에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어떤 대통령 같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임명직은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도덕성부터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인들, 특히 이제 전문가들, 정치과적인 전문가가 분명히 양심적으로 어떤 소신을 갖고 이 사람은 왜 안 된다, 된다를 갖다가 밝힐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저만 그렇게 했고, 제가 그걸로 인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신고가 들어왔고, 그 신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을 해서 청문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슷한 경과를 밟게 된다. 뭐 좀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자면, 강윤영 정치과 전문의, 원희룡 전 지사의 전에 지금 지사 하나, 그분의 원희룡 후보의 부인께서는 지금 현재 접수가 됐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에 접수가 됐고요. 그분에 대한 이제 청문회가 먼저 열립니다. 뭐냐면 일단은 객관적으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잘못이 있는지,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파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소명을 할 준비를 할 기회를 주죠. 서로 간에 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사할 걸 더 자료를 모아야 되고, 본인도 이제 만약에 이 청문회에서 별 문제 아니다, 이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만합시다 하고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징계위원회, 윤리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 될 것 같으면은 그쪽에서도 어떤 사유로 징계를 줄 것인지, 그리고 본인도 또 그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소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잡으다가만 무조건 묶어가지고 쫓아내고 바닷가에다가 빠뜨리는 게 아니죠. 바닷속에 빠뜨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제가 강윤영 선생보다 이 경험의 선배로서 더 훨씬 약한 일을 갖고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로서 충분히 지금 해주는 얘기고, 이 방송은 본인이 강윤영 여사는 반드시 들으셔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한 달 10일, 5일, 10일 정도 있다가 저한테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는 문건이 오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 사람들의 윤리인권위원회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줄 알고 있었는데 징계를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었죠. 당혹스러웠지만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징계 사유, 제가 또 같이 보여드리겠지만은 뭐였냐면 이제 윤리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직접 관찰 면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적 판단 및 진단을 한 행위, 의학적 소견을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해당 윤리 강령은 대한신경정신의학과의 8조 윤리강령 8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공익의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공익의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전에 했던 표현은 사실 이 사람들 자꾸 골드워터 하는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런 처분을 제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단 말이죠.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항소를 안 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차라리 그럼 너희들이 이런 걸 날 징계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파문을 해라. 제명을 시켜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내가 조국을 욕했으니까 나를 파문시키고 제명시켜라. 하고 오히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강윤영 정신과 전문의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은 이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하고 틀리다는 점이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되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뭐냐? 이재명이는 이제 후보죠. 그것도 선출직인 무슨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대통령 후보란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 그럼 그런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에게 소시오패스라고, 저도 소시오패스라고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소시오패스예요. 저도 큰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대의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예요.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커다란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그런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겠죠.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소사이어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멋진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갖다가 이재명이한테 붙여준 거는 좀 너무했던 거 아닌가. 지방자치를 폐지하려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칭, 너무 공경하는 말을 쓴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과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렸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접수가 돼서 이제 청문회가 곧 열릴 거고 청문회 이후에는 이 징계를 전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경정신의학회 생긴 이후로 잘 자르고 굵직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리인권위원회, 옛날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만이 정치과 의사들이 똑바로 정신이 박힌 의사들이 근무를 하지. 그 기강이 해이해지면은 학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의사 집단 자체가 욕을 먹고 각 정치과 의사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열심히 윤리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례, 판례를 보자면은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이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아직 안 열린 것 같고요. 청문회 열리면 곧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사이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과거의 판례를 봤을 때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청문회 열리고 징계위원회 열리고 분명히 어떤 강도가 어떻든 그러니까 정도가 어떻든 간에 징계 처분은 피할 수가 없다. 이분이 징계 처분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이분이 정치과 전문의에서 박탈을 당하느냐? 그것이 여러 사람의 이제 궁금한 문제이겠죠. 자기가 전문의로 속해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는 몰라도 요 일로 인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정신과 전문의직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의사 면허 얘기가 되겠죠. 의사 면허.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 걸려 있는 게 제가 이제 조국을 갖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조국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선거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임명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선출직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 저 그거 상당히 조심해서 보거든요. 그 선거 시작 6개월 이후에는 말을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됐느냐? 바로 이제 공직자 선거법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냥 선거법이라고 부르면 선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내기가 어렵고 공직자 선거법에서 들여다봐야만이 이 사람이 어떤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선거법의 위배 사항 여부, 그런 범위, 그런 것은 이제 공직자 선거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 선거법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지 제가 몰라요. 제가 법관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의학적인 것, 어떤 의사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재밌게도 말이죠. 재밌다고 보기엔 좀 그런데, 특이하게도 말이죠. 똑같이 이제, 의료법 8조에 있습니다. 의료법 8조에 이것도, 아까 그 윤리규정이, 대한정신의학회 윤리규정이 8조라 그랬죠. 의사면허 취득에 대한 결격 사유.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바로 의료법 제8조에 들어 있습니다. 의료법 8조에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이제 A, B, C, D로 나누고 있습니다. A, B, C, D.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제가 직접 그걸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쓸데없는 어떤 트집이나 쓸데없는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의료법 8조에 보시면 A, B, C, D로 조항이 나눠져 있고요. 그 조항에 이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령 특정한 의사가 선거법 위반, 공직자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든지 진짜 심하게는 이게 단순한 벌금형에서 이렇게 진짜 심한 징역 100년을 산다, 150년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 형량이 끝나고 나면은 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징역형까지 받거나 무슨 형을 받는다고 해서 의사 면허 또 전문의 면허가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선거법 위반했다고 해서 이 의료행위랑 관계가 없는 의사 면허하고 전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멸되거나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무엇이냐? 결론이 그렇게 되죠. 지금 강윤영 전문의 같은 경우 이번 일로 분명히 곧 이제 청문회에 소환될 거고, 자연신경의학회,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인 만큼 이전에 판례를 들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또 분명히 징계를 받게 되고요. 징계를 받게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의사협회까지 올라갈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제 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된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어떤 윤리성 문제를 떠나서 별도로 이제 선거법 문제가 있는 것, 그 선거법 문제가 있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이 될 거고, 그 법원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형량이, 어떤 처벌이 나오든 간에 이것이 이 강윤영 여사의 의료행위, 즉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접수된 걸 확인하고 여러분께 가능한 빨리 알려드리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저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비상시국 TV 보다 완벽하게 보강해서 더 넓고 더 많은 방대한 또 중요한 뉴스들 곧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